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우진입니다. 자, 이제 벌써 조금만 있으면 12월 달이고 여러분들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자, 이번 집중 강의에서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좀 집중을 좀 할까 합니다. 지금까지 다뤘던 저희 페이스테크 기출을 비롯해서 리트의 기출, 그 다음에 아마 3회나 5회 정도에서 새로운 문제풀도 좀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첫 번째 1회서부터 5회까지는요, 이제 논리학 부분에 대한 총 점검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명제 논리 연역 추론과 귀납 추론, 그 다음에 논리 게임, 논리 추론 부분까지 한번 다 접근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기간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는 항상 강의는 복습입니다. 미리 예습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일단 복습만 충실히 하셔도 최소한 90점 이상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좀 걸어보고요. 그렇죠. 완벽한 이해와 완벽한 접근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것도 굉장히 많으리라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집중화된 훈련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요새는 그 PSAT 문제 자체도 이제 많이 좀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변별력이라는 점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지난 제가 이제 교수님들 좀 초청해서 강의를 좀 진행했었는데 아마 그때 참석하지 못하신 분도 계시라 생각하는데요. 그분들이 전부 다 동영상 강의를 못하게 하십니다. 그 바람에 언어 논리도 물론 했었고요. 또 상황 판단도 제가 출빙을 해서 한번 출제위원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은 좀 아쉽지만 이제 동영상 강의 자체를 좀 거부를 하셔서 아무래도 현직 출제 검토위원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제 강의 내에서는 일단 들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시간이 좀 괜찮다면은 마지막에 파이널 테스트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언어 논리와 상황 판단 부분 발표를 해서 한번 동영상으로도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되도록이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교수님들과는 협의가 안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총 정리를 하신다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 논리학 부분은 기본 강의나 또는 심화강의 들으셨던 분 또는 그 전에 여름방학 때 기본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한 3, 4개월 지나면 또 굉장히 생소한 문제로 다가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문제에 대한 접근이라는 점에서는 항상 논리학 문제가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전에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었고요. 언어 논리 출제위원장 교수님이 한번 얘기를 하시는데 적준율을 봤을 때 언어 영역에서 나오는 이해나 표현 부분, 일반적인 추론 부분에서 나오는 문제의 적중은 상당히 높은 편이랍니다. 결국 논리학 문제, 이번 주에 다룬 문제랑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다룬 논증, 귀납 논증의 판단과 평가, 강화, 약화, 이런 정통적인 논증 부분의 문제가 약 20문항, 직접적인 출전이 15, 간접적으로 포함한 20문항 정도인데요. 여기서 연역 추론에 대한 문제와 논리게임 문제가 한 10문항 정도 있습니다. 여기서 판가름이 거의 대부분 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표현은 굉장히 좀 과격한 표현이기도 한데요. 이해나 이런 언어적인 문제 그 따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시니까 집중할 것은 이제 논리학 부분을 집중하셔라.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현재 이해 영역 부분에서는 거의 점수를 드리려고 내오는 문제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기출문제 확인하셨어야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특히 이번 주에서는 논리학에 좀 집중을 해서 그 안에 나오는 모든 문제들을 전부 다 한번 포함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론적인 부분을 강화시키는 대신 이제 문제 해결력이 좀 더 그 비중이 커지게 됩니다. 그렇죠. 실전을 다가오고 실전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전 문제를 중심으로 여기에 필요한 이론들을 한 번씩 체크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나눠드린 그 자료도 있지만 이것은 제 언어 논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좀 이렇게 축소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내용에서는 2007학년도부터 시작된 모든 기출 행정 외무 대부록 실었고요. 논리 파트 문제에서는 입법글씨 상황 판단 문항까지 전부 다 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재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전적인 복습에 될 수 있으라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그래서 따로 비록 이 안에 있는 문제를 하더라도 리트 문제나 좀 포함을 시켜서 시험지 형태로 여러분들한테 배부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전반적인 설명 한번 해드리고 바로 테스트로 들어갈 겁니다. 테스트하고 그리고 나서 저랑 같이 하나의 이론적인 접근을 해서 어떤 점이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항상 저는 집중 강의 때는 좀 저도 마음이 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게 작년에도 뭐 30문항씩 막 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벅차하셔서 이번에는 좀 핵심적인 것만 뽑아서 한 20문항 정도로 진행을 하겠고요. 물론 말을 이렇게 해드리지만은 갈수록 문제가 이상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 문제도 필요하고 이 문제도 필요하고 해서 제가 계속 좀 보강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미 기본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은 한번 전체적인 접근, 전체적인 정리, 그 다음에 확인. 사실 논리학 부분 이것이 가장 좀 중요한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저도 논리학만 한 20년 했지만은 그래도 또 볼수록 새롭습니다. 이게 아마 가장 큰 매력은 아니겠죠.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곤란함을 드리는 거겠지만요. 자, 먼저 첫 페이지에 있는 연역 추론 부분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모든 추론은 먼저 개념 자체부터 한번 잡아보시죠. 주어진 정보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도출시키는 사고, 추론이라고 합니다. 자, 이건 잘 들으셔야 되는 게 도출시키는 사고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사실에 대해서 상세하게 거기에 대해서 진술을 한다. 이것은 설명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의 논증 또는 추론이 될 수 없고요. 추론은 주어진 정보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도출시키는 사고입니다. 다만 여기서 이 사고 자체를 우리는 추리 또는 추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직접적인 표현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는 이것을 논증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논증과 추론은 동일한 과정 안에서 이해되셔야 합니다. 외적인 표현이 틀릴 뿐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추리와 추론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첫 번째가 연역이고요. 두 번째가 귀납입니다. 연역과 귀납의 차이점은 이론상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도출시켰는데 그 도출되는 것이 100%인가 연역입니다. 100%. 100%가 아니다. 이것은 귀납입니다. 간단한 논리입니다. 하지만 직접적 문제에서 접근할 땐 또 약간 다른 게요. 그래서 100%라는 의미가 좀 필요합니다. 귀납은 오히려 쉽습니다. 귀납은 모든 것은 다 확률적인 판단입니다. 비록 몇 %다라는 직접적 확률의 형태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치화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의 확률적 판단입니다. 그렇죠. 모든 까마귀는 까맣다. 내가 관찰한 모든 까마귀가 전부 다 까맸다. 따라서 모든 까마귀는 까맣다. 그럴 수는 있지만 이것이 100%라는 장담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귀납도 이런 형식적으로 들어옵니다. 해가 동쪽에서 뜬다. 지구가 자전한다. 직접적으로 관찰한 결과 지구가 자전하더라.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완벽한 진리이다 라고 얘기하겠지만요. 관찰 사실로부터 들어온 경험 사실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귀납입니다. 100%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닐 수 있다, 가능성이 생기면 이것은 무조건 귀납 영역으로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개연성에 의한 판단이다. 원래 개연성이라는 단어도 probability에 대한 번역입니다.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겠죠. 반면에 연역은 100%입니다. 자, 100%라는 말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자, 이것은 자는 게 아니라 전제가 주어진 정보를 전제라고 하죠. 그 다음에 도출된 것을 결론이라고 할 때 전제로부터 결론이 100% 도출된다는 이야기는 전제에서 이미 제시된 것들에 대한 것이 참일 때, 이것이 참임이 증명됐을 때 결론은 반드시 참이라는 겁니다. 저기서는 반드시라는 단어가 들어오게 됩니다. 반드시 참이 돼야 된다. 이 뜻이죠. 왜냐하면 귀납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니까 99%의 확률, 1%가 거짓일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귀납은 거짓 가능성도 내포가 된다는 점. 하지만 연역은 전혀 내포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제 용어로서 연역은 모순을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발전된 논지 안에서는요. 모순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거짓일 수는 없습니다. 왜? 반드시 참여하기 때문에. 반면에 귀납은 거짓 가능성이 내포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모순을 내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